보수와 진보가 다르다고요? 지역 갈등이 문제라고요? 스투핏! 여러분, 이거 다 뻥인 거 아시죠? 문제는 강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총선 국면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당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당은 매우 맹비난을 연이에 쏟아 부었었는데요. 막상 선거가 다가와서 성적표가 곧 나올 때가 되자 민주당 역시 비례민주당,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미래한국당을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했었잖아요. 그래서 비례민주당은 일단 위성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 탈출을 꿈꾸고 있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비례민주당은 의병 또는 민병대 용어를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녹화일은 2월 24일입니다. 월요일인데요. 지난주에 한국갤럽에서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미래한국당이 비례 20석을 거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미래한국당만으로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거예요.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저 같아도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래한국당과 네. 곧 모습을 드러낼 비례민주당의 차이는 어떤 거겠습니까? 미래한국당은 보수 진영에서는 의석수의 활로를 넓혀주는 옥동자 같은 거였다면은 현 여당인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다면은 어느 저쪽에서는 곡소리가 날 것 같은데요. 특히 일산 뭐 이런 쪽에서는. 양당의 차이는 그것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쾌하게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네.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입니다. 비례민주당은 혹성정당입니다. 혹성? 그게 그거예요. 위성이나 혹성이나 달이나 문이나 해나 태양이나. 여당 일각에서는 비례민주당을 의병을 조직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병을 조직한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의병이 나타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소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병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관군이 질이 멸렬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해찬 대표가 선조십니까? 이해찬 대표가 선조기 때문에 의병이 나선다는 말씀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해찬 대표 강화도 이런 데로 빨리 저기 몽진하셔야겠네. 이거 보시기 눈 아프실 것 같아서 딱 두 가지 숫자만 보면은 되는 거라서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요. 민주당이 괜히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닌 게요.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총선 투표에서 비례대표 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을 찍겠다라는 비율이 88%가 나와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74%, 정의당이 13%가 나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선거법 그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요. 지역구에서 많은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조금 주겠다. 그럼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게 골자기 때문에요.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74%가 더불어민주당을 찍더라도 사표가 됩니다. 비례대표가 거의 한석 또는 한석도 없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표를 방지한다는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유혹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그동안에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을 만든 자유한국당 진영을 향해서 맹비난을 퍼부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되게 고민이 될 겁니다. 민주당 분들이 내뱉은 말에 있어서 차마 목 걷어들일 것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민주당 분들도 그렇고 미래통합당 분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자기와의 싸움을 정말 잘하세요. 여기서 말한 자기는 어제의 나입니다. 오늘의 나가 아니에요. 어제의 자기를 언제든지 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 국면에서 야당을 향해서 퍼부었던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은 그냥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자기와의 싸움을 위한 얘기지 자기와의 남과의 약속. 싸움을 위한 얘기 아니에요. 이분들 이렇게 왜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롱런할 수 있느냐. 자기와의 싸움에서 아주 강합니다. 어제의 나를 인정사정 없이 타도하고 몰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의 나를 3번이 아니라 30번도 부인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뱉은 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뿐에 들어밟고 가실 수 있습니다. 조적조 현상의 집단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개인전이기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나 혼자 뱉은 말은 나 혼자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지만은 과거의 나를 과거에 내가 부정하는 일이 단체전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책임 무책임이라고. 다 희석이 돼요. 창피한 것도 희석이 되고 부끄러운 것도 희석이 되고 그야말로 부끄러움은 너의 것 아니면 우리의 것인데 우리가 보통 부끄러움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때는 결국 부끄러움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비례민주당이 일종의 배드뱅크예요.
은행에서 불량 채권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리스크를 희석시키는 그런 배드뱅크. 대신에 이 은행은 채권 소각을 위해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수금을 위해 있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대출을 무지하게 당기고 싶을 때 국민적 무리의 대상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평판 관리에 실패하신 민주당 정치인들이 비례민주당으로 대거 이적하실 겁니다. 이분들이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하시긴 하시는데 여기에서 외연 확장은 중도를 향한 외연 확장이 아니라 강성 지지자들 향한 외연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위성 정당들이 바라보는 또 다른 포인트 하나를 지금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들이 그래도 좀 더 직능 대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념 성향이 더 극단으로 가 있기보다는 다른 지역구 의원들에 비해서는 좀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노선을 가진 분들이 비례대표로 많이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요. 거대 두 정당이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의원대로 뽑고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좌파 중심으로 만들어서 위성 정당으로 뽑는다면은 국회가 좀 더 양극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커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제가 여기서 명쾌하게 이제 개념 규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념을 규정하는 방송입니다. 저희는 개념 방송을 그러는 성이 안 차요. 우리는 개념 규정 방송입니다. 기존의 비례대표는 직능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비례대표는 직능 대표가 아닌 진영 대표입니다. 진영 대표. 예, 21대 국회에서부터 직능 대표의 역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직능 대표에서 진영 대표로. 그렇죠. 카피라이터시잖아요. 원래 손혜원 의원께서.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카피라이터를 이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카피라이터는 말 만드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카피라이터는 카테고리, 곧 범주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건 사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알리스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마케팅 전문가가 하신 말씀인데 코카콜라라는 상표를 만든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청량음료, 탄산음료라는 카테고리를 만든 게 대단한 것처럼 손혜원 의원이 대단한 카피라이터라고 제가 느끼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진영 대표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셨어요. 진영 대표. 지금까지의 비례대표는 직능 대표였습니다. 직능 대표라는 카테고리에 묶여있던 비례대표 의원을 진영 대표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신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도 그 시초는 미래한국당이 사실 표절에 관대하시죠. 사실 진영 대표의 원조는 2008년 총선에 나왔던 친박연대죠. 네, 저 거슬러 올라가면은 원래 창당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만은 2000년에 만들어진 개혁당이 개혁당이요? 예. 이게 무슨 당이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참여당. 강종망 전북대 교수가 주도해 만든 건데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혁당의 원래 취지는 일반 시민들의 정치의 폭을 넓히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건데 유시민 전 장관께서 맹활약하시면서 이 개혁당이 하는 사이에 평범한 생활인들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는 창구가 아니라 친노 진영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태초에는 유시민이 계셨더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중에 한국 정치를 상대로 감히 바이블을 하나 쓰게 된다면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태초에 유시민이 계셨더라. 저희가 이제 손혜원 의원의 말씀이시나 이런 거를 좀 강론을 들여다 봐야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발견, 미래통합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이 두 거대 정당들이 위성 정당을 만들 경우에는 그 위성 정당은 기존의 직능 대표를 진영 대표로 탈바꿈시키고 그 태초엔 유시민이 계셨더라 라는 말씀으로 위성정당 또는 혹성정당 비례대표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고요. 다음 회에 한번 강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의 소리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보수 쪽 비례 정당 경쟁이 굉장히 흔한 말로 빡셀 것 같아요. 조원진 의원과 홍문정 의원이 결별해서 진짜 친박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박 경쟁 시즌2예요. 그런데 양쪽 다 극보수 성향의 비례 정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친박 정당 2개에 미래한국당까지 더해져가지고 3개가 되는 거죠. 보수 쪽은. 그래서 갤럽의 여론조사와는 달리 비례대표를 미래한국당이 싹쓸할 것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게 그 몫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원진 당도 있고 홍문종 당도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코스 정강훈 당이 있죠. 우리 이거 구독과 좋아요 넣으면 저희 인강남 할 수 있는 거 맞죠? 인강남할 때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습니다. 저희 인강남을 도와요.